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준비된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키포인트입니다. 순환매에 대한 대응 전략 잠시 뒤에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미증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일자리가 만약에 200만 개 늘어났으면 뉴욕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사실 그랬어도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쵸. 하고.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뉴욕 증시는 이러나 저러나 오를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쇼크 중에 쇼크인데 200만 개가 나와서도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은 쇼크가 나왔죠. 뭐 지수 중에서는 S&P 500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러셀 2000이 그 대표 지수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3%가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가 올랐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제일 세게 올라가는 쪽이 대형 기술주일 것 같은데 뉴욕 증시를 주도한 거는 그쪽도 또 아니에요. 반도체 주식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른 게 램 리서치 2%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4%. 이런 쪽이 좀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좀 1% 넘게 빠졌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주가가 약해야 될 섹터가 금융주하고 소비재인데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뭐 골드만삭스도 1% 넘게 올랐고 또 소비 관련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가 3% 넘게 올랐고 그러니까 참 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에 굉장히 둔감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인 보잉도 2%가 넘게 오르고 좀 이런 양상이었고요. 구리 가격 $90만 오르면 이제 사상 최고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무려 $300나 올랐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가볍게 뛰어넘었고 구리 가격 많이 올라갔는데 풍산은 너무 많이 올랐나요? 금요일에는 외국인 매물이 조금 나오는 양상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차트 준비를 하나 했는데 다우지수 5분봉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 발표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살짝 개장초에 밀렸었거든요. 예. 근데 거의 종가가 최고가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되는 그야말로 악재에 둔감한 이런 흐름을 보였고 이게 참 이상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어쨌든 고용 쇼크가 나오면은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을 텐데 S&P 500의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S&P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를 준비가 그야말로 돼 있었다.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 달러 인덱스는 이틀 연속 약세 보였는데 국채 금리를 한번 봤어요. 근데 국채 금리는 고용 지표 앞두고 6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7일 만에 오히려 소폭이지만 반등을 하는 모습.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호재에 강한 시장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하고 금융주, 에너지 sek터 그렇죠. 눈에 띄었고 예. 사실 미증시 내부적으로 거의 전 섹터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 상황 짚어주셨고 자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코스피는 아침부터 그냥 뭐 의약업종, 뭐 외국인 기관 막 열심히 사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CMO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문제인데 글쎄 오후 되니까 이 종목들이 조금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아침에 세게 들어왔다가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바도 마찬가지고 쌍끌이 매수는 나왔는데 글쎄 연속 가격이 워낙 싼 건 맞은데 수급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 코스피에서 이렇게 좀 그 의약업종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 특징주를 금요일만 한정해서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딱 좀 독특한 종목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열심히 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뭐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특징적이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수급 특징주를 찾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탁 들어온 게 SM하고 JYP 엔터 순매수가 나왔는데 얘들이 지금 분위기에서 더 갈 수 있을까?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예. 이틀 연속 그나마 수급이 들어온 게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를 오늘 수급 대장주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뭐 실적 좋죠, 요새는. 서울반도체 이제 수급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쭉 기관 사고 외국인 팔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 회사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고 그날은 잠잠했어요. 5월 4일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5월 6일부터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가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장중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좀 특이한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근데 수급이 들어오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LED 회사인데요. 예.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 나쁘지 않았고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뭐 태블릿이든지 노트북, 일반 조명,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에 매출이 좋았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LED 하면은 전방 산업이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방 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아하. 이 부분이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배경은 뭐냐면은 LED 업계가 지금 구조조정이 됐어요. 워낙 난립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영업 환경이 좋아졌고 예. 두 번째는 요새 LED TV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미니 LED TV.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질이 좀 고화질인 이 미니 LED TV 이쪽 수요가 있고 그래서 올해 실적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증권사 평균 목표가 26,000원인데 금요일 저가가 27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져보면은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목표가 평균 목표가 대비해서는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엔터는 여기서 더 갈까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수급 특징주에서 볼만한 대장주로는 서울 반도체는 네. 괜찮다. LED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치킨 게임이 있었는데 네. 이제 떠날 기업은 다 떠나고 교통정리가 좀 됐어요. 지금 네. 대장주들을 다 남아있다. 이런 네,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상황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죠.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제가 5월 들어서 예. 매일매일 그 상승률 상위 2개 업종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월 4일에는 운수장비보험, 5월 4일에는 비금속 통신, 그다음에 5월 6일에는 철강금속하고 금융, 5월 7일은 의약건설. 하루도 안 겹치죠. 이렇게 매기가 확확 돌아가요. 근데 보험주 빼고는 그 다음날 크게 빠진 게 아니고 확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해지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환매 하면은 이제 확 이렇게 돌았다가 갑자기 얘네는 꺼지고 다른 쪽에 올라가고 이런 양상인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순환 상승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전반적인 시장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이제 그 두 가지 근거를 꼽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거래 대금이 확 줄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일평균 거래 대금을 정리를 해봤는데 예. 5월 들어서는 확 줄어들고 있는데 5월 들어서 특히 많이 줄어드는 게 있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조 원 안쪽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거래가 확 줄어들었고 예. 이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시장 에너지 하에서는 한 섹터를 집중적으로 계속 끌고 갈 힘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시장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제가 꼽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코스피 5월달 들어서 그 상승률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종목 중에서 그보다 더 오른 종목이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현대차예요. 현대차. 나머지는 다 그 코스피보다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등치 큰 종목들을 올리기에는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그 순환 상승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좀 긍정적인 게 금요일 날 5월 들어서도 그렇고 금요일 날 아침부터 확 올라온 업종이 있어요. 그동안 못 움직였는데 음식료. 아, 예. 점점 뭐 의약도 뭐 사실은 CMO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예. 점점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넓어졌는데 다만 순환매 흐름에서는 추격매매 하는 데는 리스크가 많이 따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업종별로 대표 선수들을 한번 좀 꼽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조건은 어떤 조건을 넣냐면은 5월 중에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요일에도 쌍끌이가 나왔고 이런 종목을 업종별로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는 CJ제일제당, 대상도 요새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CJ제일제당은 오늘 4시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수장비중에서는 현대차 우선주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통 중에서는 유통이 상당히 좋죠. 호텔신라 신세계, 휠라홀딩스, BGF 리테일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수급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DLNC,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제주항공, KB금융 이런 종목들도 5월 중에 쌍끌이가 나왔고 금요일 날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요 중에서도 한번 압축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말씀하실 때 그 종목 제가 막 쓰고 있었는데 화면에 나갔네요.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예. 네, 음식료주, 운수장비, 유통은 거의 뭐 면세점 쪽이나 의류 백화점, 이쪽이네요. 예, 백화점 의류, 이런 쪽. 면세점, 백화점 이렇게. 건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 운수창고 금융, KB금융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 주신 종목들이고 예. 수익 잘 내고 있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빠른 장세는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게 들고 가는 전략이 그리고 좋다라는 올라갈 때 절대로 고루고루. 쫓아서면 안 되고. 네. 예, 그러면은 내가 가면 그게 고점이고 떨어지고 예, 그러잖아요. 뭐 항상 네. 내가 팔면 또 올라가고 이런 이런 실수를 되풀이지 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두루두루 보자라는 관점. 마무리 전략 주세요. 중소형주 지수는 벌써 사상 최고치예요. 코스피는 뭐 못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중소형주 장세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코스피 1등부터 10등 진짜 무거운 종목들이 못 움직이다 뿐이지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고 종목 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보기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수 볼 필요 없고 종목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확 줄어들었는데 지금 지수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 왔어요. 제가 일봉 매물대를 한번 캡처해 봤는데 매물대 왔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 있고, 어쨌든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좋은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 찾기. 지금 좋은 섹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뭐 그 전략상으로 얘기하는 전형적인 탑다운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바텀업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좋은 섹터 내에서 만만한 종목 찾기, 이 정도로 한번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장주고 그 후발주자고 상관없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실적 네, 성장세에 잡히는 거, 그리고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 좋아질 거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